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G리그 조별 예선 장장 20경기에 달하는 긴 레이스가 끝났죠. 결산을 해보고자 하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기존 스타들의 부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5선수, 김승혜, 김보경, 사오리, 이현희, 오나미 선수, 여기에 이제 정혜인 선수까지 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선수들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는 건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가 당연히 본업도 아니고 골대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개벤저스를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쉬는 기간이 늘어나고 실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쇠퇴하거나 기본기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공백기의 영향도 있을 테고, 사오리 선수의 경우에도 부상 여파, 더 무리하면 안 되는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에이징 커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전성기를 지나서 어느 시점에는 에이징 커브가 올 수도 있죠. 또 이젠 40줄에 접어든 선수들, 사실 40대의 몸으로, 또 이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두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대단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왕년에 혹은 한때는 골대녀를 호령했던 탑티어 선수들이었기에 좀 이따가 이제 스탯도 볼 텐데 대부분 다 프론트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선수들의 폼 하락이 아쉬운 것은 혹은 슬픈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헤인 선수의 경우에는 다른 5선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격적인 면은 비슷해요. 이번 예선 4경기에서 1어시,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만 보면 한참 골을 폭발시키고 또 어시 능력을 보여주던 시절보다는 빈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 선수도 쇠퇴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헤인 선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수비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액셔니스타 이주연 키퍼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태미와 지안도 수비 잘해줬지만 저는 액셔니스타의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리그 최소 실점 4실점에 그쳤죠. 헤인 선수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혜인과 액션이의 수비가 늘었다라는 부분은 비단 저의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스탯으로도 드러나죠. 이번 조별 예선에서 액션이가 최소 실점 팀이었습니다. 4실점, 경기당 1실점에 그쳤죠. 공동 최소 실점 팀이 바로 원더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원더와 액션이가 4실점으로 최소 실점을 했습니다. 헤인 선수를 리스펙트하는 부분은 매 시즌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헤인 선수의 시작점은 삐약이었습니다. 액션이의 창단과 함께 데뷔를 했죠. 시즌 1 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 경기를 돌아본다면 상당히 어설픈 장면, 또 재밌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매 시즌 노력하면서 발전해왔죠. 그리고 탑티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걸출한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조금 밀려난 감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상위 레벨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대단하고, 계속해서 약점을 보완해 왔어요. 오른발만 잘 쓰는가 싶으면 왼발을 보완해 왔고, 킥만 좋다 싶으면 드리블을 연습해서 왔고, 또 슈팅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고요. 또 시야를 넓혀오면서 예를 들어 삼각편대가 형성되었으면 그 안에서만 패스를 도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누구든지 봐주는 시야로 변모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본인이 선호하는 건 톱보다는 한 칸 아래의 윙이나 좀 처지는 포지션을 좀 선호한다고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헤인 선수 어디에 놔도 1인분 할 수 있는 선수죠.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수비의 영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공격 스탯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액션이에게 어쩌면 필요했던 것은 수비였습니다. 지안과 더불어서 공격과 수비를 다 책임져 주고 있죠. 특히 지안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헤인 선수가 지켜주는 이 방패 역할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원래도 수비 가담 능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해인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바로 경서 선수거든요. 수비에 있던지 공격에 있던지 항상 백코트를 가장 빠르게 와서 결정적인 상황을 해결해주는, 막아주는 선수가 바로 해인 선수 혹은 경서 선수인데, 해인 선수의 대인마크가 이 정도로 뛰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전에도 수비 가담은 열심히 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했는데 이제는 슛코스, 패스코스를 너무 잘 읽고요. 그래서 슛블락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좋다 보니까 대인마크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부분, 혹은 이건 놓쳤다, 이건 먹혔다 하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다가가서 클리어를 하거나 몸싸움을 해주면서 무산시키는 그런 결정적 수비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런 점에서 해인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조별 예선 액션이도 2위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을 했죠. 해인 선수나 팀적으로나 100권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해인 선수 예전에는 이벤트 매치에서의 선발, 그러니까 한일전이나 올스타전에서 선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발돼야지 혹은 무조건이지 라는 포지션이었다면 지금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선수 선발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격적인 역할, 공격적인 빈도에 좀 축소가 영향을 미쳤겠죠.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을 보더라도 해인 선수가 공격적인 빈도가 확실히 줄었고 수비적인 역할이 상당히 늘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수비를 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인을 선발했을 때 수비적인 롤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멀티 자원으로서 활용하겠다 생각한다면 저는 그 선발이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해인에게 공격적인 롤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꽤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좀 그 평가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인 선수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골대녀 내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처음 골대녀에 들어왔을 때보다 인지도 면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죠. 이제는 골대녀를 대표하는 최우수상 감으로 성장을 했어요. 대단한 성장이죠. 방송적으로도 말이죠. 존재감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골대녀와 언젠가는 이별하는 순간이 올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좀 슬프기는 한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을 감안한다면, 여태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 노력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좀 정점에 머물러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희 선수와 승혜 선수입니다. 남희는 이번 시즌 한 골에 이러시, 승혜는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두 선수 다 개벤을 대표하는 선수고 또 골대녀를 호령해 왔던 탑티어에 있던 선수들이죠. 한때 승혜가 올타임 어시 1위, 또 남희가 올타임 득점 1위를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득점왕과 어시왕을 보유했는데 왜 자꾸 강등이 되고 방출이 되고 혹은 토너먼트 진출을 단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없냐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감독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번 시즌 해련 키퍼와 해선까지 낙마를 하면서 멤버 교체가 좀 있었고 또 오랜 공백기를 거치면서 실력이 예전만 못한 느낌을 분명히 받았죠. 또 용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개벤이 역시나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탑거를 잡았던 경기는 꽤나 좋긴 했죠. 박진주 선수가 박지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허민의 득점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개벤의 새로운 세대가 좀 탄생하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또 민경의 키퍼 시프트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개벤의 중축이 돼야 되는 선수들은 남희와 승혜 선수입니다. 스탯만 보면 남희가 한 골 이러시 했으니까 그래도 1인분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왕년의 오나미 선수를 생각한다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해요. 남희 선수는 좀 기복이 있죠. 기분이 좋을 때 혹은 폼이 좋을 때는 해트트릭을 몰아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잠잠할 때는 몇 경기 또 골침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좀 이어져 오는 선수가 오나미 선수예요. 이거는 개벤의 팀 컬러와도 비슷합니다.
나미가 잘하면 개벤도 올라가고 나미가 못하면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나마 개벤에서 꾸준했던 선수가 바로 승혜 선수인데 승혜 선수의 부진 혹은 몰락이 좀 더 뼈아프긴 합니다. 가장 개벤에서 에이스로 삼았던 선수이기에 글쎄요. 승혜 선수가 이제 올타임 스탯을 좀 이따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는 점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승혜 선수라면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킬 패스의 영역일 거예요.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오히려 공격수들이 나미 선수나 예전에 민경 선수 받아먹지 못하면서 그 결정력이 오히려 원망스러웠던 승혜가 걸출한 공격수가 있다면 스탯을 더 추가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 그러한 킬패스가 거의 실종이 됐고 무지성 중거리 슛 내지는 클리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선과 같이 뛸 때는 상호 간의 보완이 되면서 수비적으로도 좀 견고했는데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공수에서 무색무취했다.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직 방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밍파와 또 붙기 때문에 스밍파도 상당히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벤으로서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해선 선수가 복귀하기 때문에 남이 승에도 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별 예선 4경기만 본다면 기존의 스타였던 남이 승의 부진이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보경 선수 이번 시즌 2골의 러시를 기록했습니다. 3개의 공격 포인트 4경기에서 기록한 거니까 충분히 개인적으로만 보면 준수한 스탯이라고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팀적으로 그러지 못했죠. 4전 전패를 기록합니다. 무승이죠. 그리고 실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벤 다음으로 많은 실점 11실점을 했어요. 개벤이 14실점을 했는데 물론 선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김태형 감독의 책임이죠. 키퍼를 고정화시키지 못했고 필드 플레이어마저 포지션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와리가리 본인조차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적으로도 또 선수 개인적으로도 감독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의 과대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멘탈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다. 또 보경 선수에게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한때는 골대녀 탑티어 3대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해인, 보경, 경희 이 90년생 3인방이 골대녀를 호령했던 시절도 있었죠.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에이스의 숙명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견인하는 데 에이스의 역할이 있는데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만 이번 시즌 유정이 가세했기 때문에 이 신구의 조화가 대단할 것이다. 탈락을 예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기존 유빈, 체리나 다영까지 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줬죠. 오히려 이채영 키퍼가 키퍼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저는 이번 올스타 채연 선수가 충분히 선발될 만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주연 키퍼 최소 실점을 했긴 해 조금 더 채연 키퍼보다는 나은 점수를 주긴 합니다만 채연 아니면 결국 주연이었어요. 이번 올스타전 키퍼 자리는. 자, 다시 보경에게 돌아와서 유정과의 합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별 4경기에서는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유정이 보경을 봐주는 만큼 보경이 좀 더 유정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유정의 파고드는 움직임이라든가 특히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침투하는 패스 이런 타이밍들이 서로 좀 잘 맞질 않았어요. 아마 서로 익숙하지 않은 탓이고 보경도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이현희 선수와 비슷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현희 선수도 초반에 허경이가 왔을 때 잘 믿지를 못하고 본인이 계속 해결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서포터의 역할을 하면서 좀 게임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사오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나티를 좀 더 믿어주면서 본인의 스탯도 풀렸고 보경 선수도 유정 선수를 좀 더 믿어주면서 역할을 양분할 때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합이 맞아지는 모습은 있었기 때문에 멸망전 토너먼트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이 보경 선수와 박지한 선수 비슷한 건데 아웃넘버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다영이 완전 오픈인데 주지 않았다는 거 혹은 박하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선수가 해결을 못하니까 안 주는 거지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는 팀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 스포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내 성적으로 내 역량으로 오롯이 성적을 내는 거를 하는 게 맞지. 동료를 믿어주지 못해서 패스를 못한다? 그러면 마시마는, 그러면 바카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얀 선수와 마시마는 동료의 결정력 여부와 상관없이 비어있으면 주거든요. 물론 본인이 욕심이 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경과 지한이 좀만 보완이 된다면 스탯도 훨씬 늘어날 거예요. 어시스트의 비중이 두 선수 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보경 선수를 다른 기존의 스타들보다 제가 좀 덜 걱정을 하는 점은 그래도 이 탑걸에 들어가면 특히 감독이 나중에 좀 교체가 된다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직관을 해보니까 확실히 보경 선수가 뭔가 좀 폼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따금씩 보여주는 슈팅의 날카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한일전 때도 그랬고 뭔가 보경이 아주 좋았던 때의 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경과 탑걸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경기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현희 선수 이번 4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서린 선수는 굉장히 두드러진 발전도를 보여왔죠. 만약에 결산 주제로 MIP 혹은 기량 발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서린 선수는 꼭 포함이 돼야 되는 선수였죠. 이영표 감독이 워낙에 실리주의적인 축구를 하고 후역승 DNA를 항상 심어주죠. 세트 플레이 위주. 그래서 결과는 냅니다. 이번에도 조 2위로 토너먼트 진출을 했으니까 현희 선수도 팀적으로는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재미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내서 1왕, 하지만 노잼계 1왕이다. 제가 이렇게 별명도 짓긴 했습니다. 팀적으로 5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4실점을 한 액션이 원더 다음으로 그 다음 최소 실점 팀이니까요. 수비는 견고하게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경희 키퍼가 워낙 지금 키퍼 일변도로 가고 있죠. 필드 플레이를 보고 싶은 저 같은 팬의 입장에서는 아쉽긴 합니다만 결과는 내고 있고, 진경과 혜정의 수비도 꽤나 견고했어요. 특히 혜정 선수는 사실은 원톱으로, 최강의 원톱으로 군림하던 자원인데 수비로 기용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비적으로도 롤을 잘 수행해줬고 진경 경희와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희 선수만 뭔가 롤이 애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뛰지 못한 정선을 제외한다면 현희의 존재감이 이 정도로 미비한 시즌은 없었거든요. 물론 주장이기 때문에 악바리 같은 모습, 도끼 있는 모습은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 실력과 스탯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와, 저런 도끼가 좀 아름답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경기력과 스탯이 사라지고 도끼만 남은 것들이 보여서 뭔가 전통의 이 스타가 애잔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골대녀를 오래 지켜온 이 간판 스타의 무게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파일럿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40경기 이상 소화한 최다 출전 경기 스타죠.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도 골대녀와 함께 많이 성장했습니다. 혜인 선수도 최우 수상감으로 성장을 했는데 현희 선수도 최우 수상 레벨이죠. 그리고 그거에서 한 단계 도약해서 이제 대상 후보에까지 오르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보면 저도 뭐 방송을 잘 모르는 방알못입니다만 보통 보면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널에서, 그러니까 SBS에서 예를 들어 한 2개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돌아가야 보통 대상을 주더군요. 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 골대녀까지 잘 돌아간다면 뭐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현희 선수가 아이도 둘이고 이제 40대의 나이, 물론 나이로 모든 걸 평가절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희 선수가 누구보다 골대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경희 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지 골대녀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도 많습니다. 이현희 선수 또한 삐약이에서 시작을 했죠. 정말 갓 태어난 기린 마냥 공을 밟고 넘어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 누구보다 발전해 오면서 구척의 모토가 되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건강한 정신, 독한 정신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에서의 현희 선수, 이 팀 내에서의 존재감,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죠. 사오리 선수 4경기에서 1개의 어시스트, 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꼴찌묵이 좀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존의 스타들 중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는 나미와 보경만이 유일하고 승혜현이, 오리, 헤이는 골은 기록하지 못했죠. 뭐 어시를 기록한 선수도 있습니다만 사오리 선수의 경우에는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벤트 매치에는 좀 강한 선수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서 유관중일 때 부담감 느끼고 긴장하고 벌벌 떠는 유형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신이 나서 흥이 나서 본인의 퍼포먼스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보통 사오리는 저는 후자라고 봤거든요. 유관중일 때 더 잘하는 선수. 그런데 제가 직관했던 한일전 2차전 그리고 최근에 올스타전까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자신감의 결여도 있을 것 같아요. 멘탈리티적인 부분. 자, 그리고 감독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벤트 매치는 그렇다고 치고 G리그 4경기가 부진했잖아요. 김병지 감독 뭐 마시마를 만났다고나 하나 첫 경기에서 4분의 3지점까지 라인을 쫄보처럼 내리면서 노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나우리듀의 장점은 사실은 서로 뭐 티키타카 아름다운 축구로 골을 넣는 것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키퍼와 수비까지 압박을 하면서 패스비스 혹은 실수 유발하면서 여기서 결정을 짓는 패턴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런 나우리듀오의 최대 장점을 스스로 없애버린 게 김병지 감독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패 뒤에 2연승을 했다는 점이죠. 만약에 첫 경기에서 한 골만 덜 먹었더라면 혹은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아마 발라를 마지막에 2대1로 잡는 것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서 토너먼트 진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월클이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으로 토너먼트 진출하던 팀인데요.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멸망전 토너먼트 쪽으로 가게 됐어요.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역시 사오리의 부진도 있습니다. 이제는 에이스의 시프트, 나티 선수가 에이스의 자리, 또 캐시가 최후방에서 견인, 이 두 선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사오리 선수가 가동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1러시로 골침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사오리가 인터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본인이 한 골 혹은 두 골만 넣었다면 사실 상황이 달라지긴 했겠죠. 이 조별 예선 내내. 또 부상 이슈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쳤던 뭐 인대 부상 이런 것도 있어서 너무 무리를 하게 된다면 뭐 엘로디 선수가 부상 당했던 것처럼 일상생활도 좀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만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의 요소, 멘탈리티적인 요소, 또 감독의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오리 선수의 부진도 꽤나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멸망전 쪽에서는 살아나줘야 됩니다. 상대가 또 탑걸이거든요. 나란히 감독 이슈를 지니고 있는 탑걸과 월클. 거기에도 김보경 선수라는 기존 스타가 부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김보경은 2골에 1어시, 개인 스탯은 사오리보다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사오리와 김보경, 뭐 두 선수의 맞대결로만 점철되진 않겠죠. 유정과 나티, 이 신 에이스들이 또 싸워줄 수 있고 또 캐시와 이채연이라는 신구 수문장의 대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오리와 보경, 이 맞대결에서 한 팀은 웃게 되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차트를 보더라도 이 6명의 기존 스타가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현이가 2위, 사오리가 3위, 혜인이 4위, 그쵸? 또 보경이 7위, 나미가 8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승혜 선수가 공동 11위에 해당하는 다 프론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골대녀를 계속해서 견인해왔던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왔던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수비적 역량으로 그래도 발전도를 보여준 혜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5선수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사실은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스타들이 떠오르고 기존의 스타들이 살짝 밀리는 구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있기 때문에 기존 팬들은 조금 서글프거나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차트도 볼까요? 여기서
승예 선수 한때 1위였는데 지금 나티 선수가 독보적인 어시일이죠. 허니 선수도 여기 있고요. 또 혜인, 보경, 나미, 하오리 6인이 다 역시나 프론트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도 이 선수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오리 선수가 27골로 여전히 1위. 이번 시즌 골 침묵을 했음에도 기존의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1위. 혜인도 마찬가지죠. 골 없는데 3위. 이현이도 골이 없는데 이번 시즌 4위. 보경이 6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오나미가 8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6인 중에 승혜 선수만 뒤에 7골로 세컨 페이지에 있고 나머지 다 프론트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선수는 대부분의 스탯에 다 프론트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스포츠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의 스타들의 부진, 이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선수들을 나무라거나 탓하려고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폼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부상 요인, 또 에이징 커브가 자연스럽게 온 선수도 있겠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감독 이슈 혹은 동료와 잘 안 맞는 부분, 혹시 개인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멘탈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판에서 혹은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스타들이 새로운 스타들에게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현상은 뭐 필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나 그 선수의 팬의 입장에선 좀 서글프거나 슬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에는 분명하기에 한 번쯤은 짚어가야 되는 요소고, 이 선수들에게 더 이상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냥 꾸준히 골대녀와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물론 뭐 하차하고 싶다는 개인 의견이 있다면야 뭐 떠나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오랫동안 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모든 선수가 다 잘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는 뭐 모든 판에서, 모든 필드에서 그럴 겁니다. 이 선수들이 최고의 정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반드시 기억이 돼야 될 것이고, 다만 확 추락하기보다는 연착륙하면서 꾸준하게 뜨겁게 골대녀와 함께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폼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클래스를 감안하면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기량이 팀에도 반영이 돼서 본인들도 웃고 팀도 같이 웃는 또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